2019년 최저시급 인상이 불러온 최악의 시나리오, 최저시급 인상이 만들어낸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2019년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작년 대비 10.9%가 인상되었습니다. 2014년만 하더라도 5,210원이었는데 불과 5년 만에 60.2%나 인상되어버린 것이죠.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자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2020년 최저시급 1만원 달성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 경영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는다. 이렇게 노동계와 경영계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게 된 이유는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만 놓고 보면 노동계의 주장이 맞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주휴수당 1,680원을 합치면 사실상 최저시급은 1만 30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이란 최저시급 외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단 계약한 요일에 만근을 해야 됩니다. 결근 없이. 그러면 일하지 않은 휴일 하루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저시급 외에 야근수당이라고도 있어요. 22시 이후, 그러니까 밤 10시 이후죠. 근무에 대해선 최저시급 외에 야간수당, 최저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연차수당까지 지급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주휴수당 및 야근수당, 연차수당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아닙니다. 너무 급격한 최저시급 인상으로 노동의 질이 떨어지게 됐어요. 자영업자들은 매년 고정비가 상승합니다. 월세, 인건비, 관리비가 있겠죠. 이 세 가지 중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건 인건비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고 매출이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줄여버려요. 일하는 사람을 줄이고 점주가 일하는 시간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이 또 오른다? 그렇다면 남는 방법은 하나뿐이죠. 주휴수당을 주지 않도록 근무 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줄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4시간씩 주 3.5일 정도를 일하는 게 최고거든요. 왜냐면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여러 명 뽑는 겁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점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쪼개기 알바를 넘어 아예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사업장도 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업계가 대표적인데요. 맥도널드와 롯데리아는 2017년 말 50% 수준이던 무인 주문기 키오스크라고 하죠. 키오스크 매장을 지난해 말 60% 이상으로 늘려버렸습니다. KFC는 2017년 5곳에 불과하던 무인 주문기 매장을 지난해 말 전국 200개 매장 전체로 확대했어요. 최저시급은 올랐는데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 버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최저시급 받는 대부분의 일자리는 아르바이트일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서 쓰는 학생들도 있고 생계형으로 일하는 분들도 많은데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으니 기존에 벌던 만큼 올 수입을 만들려면 일자리를 2개, 3개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느냐? 그 반대의 상황이 되어버리겠죠. 매출이 늘어나지 지금 경기 정말 안 좋잖아요. 매출이 늘어나지가 않는데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더 채용하겠습니까?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부담스러우면 자영업 때려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최저임금은 자영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소비지수는 하락하게 되어 경기는 더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뭐 아르바이트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단순한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으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최저시급 인상률의 속도 조절이 아닌 일단 멈춤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이 살아나야 내수 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상 커피를 부탁해였습니다.